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제 뒤에 보이시죠? 운정 신도시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야당동 신축 빌라의 복층 타입을 오늘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층은 참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완성된 버전은 거의 촬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양 시작을 했다 그러면 복층부터 분양이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요. 오늘 이 집도 사실 계약은 됐었는데 안타깝게 대출 때문에 해약이 돼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층을 이 파주 쪽에서 특히나 신도시 가까운 곳에서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괜찮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집 안내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3차례 정도 이 현장을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입지 조건에 대해서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현관이 2개인데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제가 저쪽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도 공동 현관이 또 있습니다. 이쪽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의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4층이니까 4층으로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은 전용 면적이 18.7평, 실사용 면적은 다락방 복층 포함해서 62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 자체는 여기서 본다면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래쪽에 틈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밀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신발장은 3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자동문인데요. 현재는 작동이 되지 않게끔 꺼놓은 상태입니다. 바깥쪽에서는 센서로 작동을 하고요. 안쪽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 안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자, 아래층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쪽부터 방이 있으니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래층의 첫 번째 침실인데요. 첫 번째 침실은 들어오자마자 살짝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다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저쪽까지 이렇게 꺾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인 공간은 이 정도 되는 방이다 라는 거. 안쪽에 이렇게 꺾여 들어간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행거를 설치해 놔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또 모든 공간에는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소등 버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자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 벽면에 보면 이런 수납장을 또 설치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까지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깥에 있는 세대 현관에 신발장이 조금 부족한 편이다 라고 한다면 안쪽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침실인 안방이 있습니다. 아래층에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건데 현재는 설치 전입니다. 방 크기도 안방이니까 넉넉한 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안방 안쪽에는 공간이 더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있고요. 드레스룸에는 안쪽에 북박이장이 채워져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고 안방이니까 욕실도 있어야겠죠? 예, 있습니다. 위에 2단 수납장이 있고 아래쪽에 선반과 양변기, 세면대 모두 도비도스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에는 욕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도 있고 코너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욕실 보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침실 3번이 있습니다. 자, 침실 3번도 살짝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 방도 충분히 넉넉한 편입니다. 이 방 역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살짝 꺾여 있긴 한데 전체 방 크기는 성인이 있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이 문고리를 모두 이렇게 푸시풀 스타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문고리를 선택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나온 이 통로 구간 전부는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빌라들도 벽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도장 마감 처리를 하는 곳들이 참 많아졌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아래층의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에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면대가 이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고 위쪽에도 수납장은 달려 있고 큰 거울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샤워 공간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워 공간도 넉넉한데 여기에 일부 공사를 하다만 짐들이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해서 살펴보셨고요. 원래 아래층에, 그러니까 일반 층에는 이 계단이 있어야 될 자리에 팬트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복층이다 보니까 그 팬트리 자리를 없애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잠시 후에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이쪽이 아래층의 거실이 됩니다. 거실 사이즈 아주 크다 정도는 아닌데요. 4인 가족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 거실 방향 중요하죠. 이 복층 타입의 거실 방향은 북동향입니다. 아쉽게도 남향이 아니고 북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북동향이라고 해도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대는 전망 때문에, 그러니까 뷰 때문에 북동향으로 앉혔습니다. 이 옆 세대는 남서향인데 이 세대만 북동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만 이렇게 뷰는 괜찮다라는 거, 앞이 막힘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요. 저 끝에 보이는 건 전열 교환기입니다. 전열 교환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이 소파 자리인데 소파 자리 위쪽으로도 이렇게 채광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이 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창고처럼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잔짐들이 좀 많다 그러면 이쪽 공간을 또 창고처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11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바닥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앞으로 이렇게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방 바닥은 마이크로 토핑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요게 어떤 연예인이 요거를 이렇게 시공을 하면서 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난연 등급이 굉장히 높아서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트홀이나 이런 벽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로 이렇게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수대는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해서 미니 개수대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옵션이 더 있는데요. 이쪽에 발판이 달려 있는데 열어보면 음식물 분쇄기가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식기 세척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성 제품이네요. 자,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 설치가 될 거고요. 레인지 후드는 천장에 붙어 있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환기창이 그 옆으로 또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 요게 흡입력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만약에 이게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다면 다행히도 그 옆에 환기창 크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파 오븐 레인지가 또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대를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란히 뒀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한 대를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이 안쪽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를 저 옆으로 놓고 이 옆으로 해서 김치 냉장고를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건조기까지 있다 그러면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수직으로 놓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이 문이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어버리면 이 뒷공간은 쓰지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미닫이였다면 그렇게 나란히 놓고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세탁기 건조기는 나란히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모두 살펴보신 겁니다.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은 아주 여유 있는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한번 꺾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는 계단으로 설치를 했고요.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또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면 편백나무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넉넉하다는 걸 이 층고 때문에 그렇게 바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10m가 넘습니다. 그래서 복층 자체도 넓은 편입니다. 또 활용도도 높게 설계를 해놨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래쪽,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부분 쪽에는 다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면 이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나요? 네, 보시면 저 안쪽까지 굉장히 깊숙합니다. 그래서 잔짐들 또 여기다가 실컷 보관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는 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장을 다 만들어 놨고요. 제가 방금 저쪽에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렸던 구간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문이 하나 더 있네요. 또 열어보면 이쪽은 또 이쪽대로 저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방금 제가 여기서 저 구간까지 또 보여드린 건데 안쪽까지 활용을 한다면 꽤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복층의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뭐 아래층처럼 아주 넓은 건 아닌데 충분히 거실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복층 거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꺾여 들어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뭘 설치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활용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층의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제가 층고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서 있는 이 통로 구간은 거의 2400이 넘습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좀 낮아지는데 저쪽 끝에 제일 낮은 구간도 19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복층의 모든 공간은 성인이 다 서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복층의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방은 처음에 제가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별로 안 큰데 했는데 사이즈를 재보니까 아래층에 있었던 중간방 정도는 되더라고요. 3000에 3000이 다 넘는 방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써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방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이렇게 된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조 싱크대를 하나 설치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촬영하면서 주방의 사이즈는 가끔 재드리는데 이 욕실의 사이즈는 재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욕실 사이즈를 한번
표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고요. 거의 방 하나 정도, 작은 방 정도 되는 크기의 욕실이 복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저 끝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고, 욕실의 층고도 굉장히 높아서 쓰기가 참 좋은 복층 욕실인 것 같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층의 안쪽 공간은 모두 보신 거고요. 마지막은 밖에 나가서 테라스를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 테라스에 나와서 봐도 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힘이 없어서 뻥뻥 뚫려 있어서 전망이 참 좋은 편이고요. 테라스의 크기도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저 끝에까지가 거의 9m 정도 되고요. 폭도 3,500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넉넉한 테라스 공간입니다. 전기 콘센트 설치되어 있고요. 수도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야당동에 있는 복층 빌라 아주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복층 촬영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기를 계약하셨던 분께는 참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약이 돼서 제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층을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복층을 찾고 있었던 분들, 특히나 층고가 높고 방도 복층에 좀 온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복층을 찾고 있었던 분들 참 많은데요. 오늘 영상이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